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사원별 판매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원별 판매 실적이라는 그 표에 우리 사원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원명은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우리 부서명은 이제 행으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값에는 반품의 이제 합계와 전반계 하반계의 평균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이미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러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가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그래서 요 메뉴에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 범위를 이제 찍어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 범위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된 게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의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워크시트에다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위치는 A의 20번 셀이다 라고 해서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필터다 행에다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때 사원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필터로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사원명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사원명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에다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은 이제 행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부서명이라는 게 두 번째 있죠. 요 부서명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반품의 이제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반품이라고 있죠. 반품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기하고 하반기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전반기 하반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전반기부터요. 전반기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반품 밑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반기도 쭉 드래그해서 전반기 밑에다가 딱 하고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반기 하반기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반품이다 전반기다 하반기다 해서 요 순서대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값에는 이제 반품의 합계를 구하래요. 반품은 지금 합계 구해진 거 맞죠? 그리고 전반기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합계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평균 값으로 변경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는데 그때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합계다, 개수다, 평균이다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면 되니까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전반기는 평균 값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것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하반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에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하반기도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감 영역이요. 감 영역에 보게 되면 이제 전반기가 있고 하반기의 평균값이 있잖아요. 이 두 개 값이요. 이 두 개 값은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자릿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전반기 거 따로 하반기 거 따로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기 거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가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고 그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 좌측 하단에 있죠. 요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표시 형식,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우리 범주 중에서 숫자요. 숫자라는 거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숫자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를 우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소수 자릿수는 두 자리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전반기 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것도 하자고요. 하반기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가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범주에서 숫자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를 우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해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하반기 것도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 요 서식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 맨 위에 보게 되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스타일이 쫙 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보면 요게 피벗 스타일 보통 18번이래요. 그 오른쪽 게 피벗 스타일 보통 19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이요. 그래서 요거 맞죠? 그래서 피벗 스타일 보통 20번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사무용품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사무용품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수익률이 이제 H17번 셀에 들어있대요. H17번 셀에 지금 우리가 수익률 2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20%가 다음같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에 순위계약계가 우리 HA15번 셀에 들어있대요. 자, 이곳에 이제 들어있대요. 요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보고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면 HA15번 셀은 우리 순이익의 합계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고 HA17번 셀은 우리 수익률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름 정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HA15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수식 입력줄 앞에 이 부분이 이름 상자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이름 상자를 찍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순이익 합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꼭 눌러야 이름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HA17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이름 상자에다가 수익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셀을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름 정의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거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제 HA15번 셀을 먼저 찍어서, 우리가 이름 상자를 봤을 때 지금처럼 내가 쓴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야 돼요. 그리고 HA17번 셀을 다시 찍었을 때 그때 또 이름 상자에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떠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이 똑바로 뜨나 잘못 뜨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순이계 학계라고 이렇게 쓰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그때 이름 정의한 거를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돼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 보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름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죠.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수인에게 할게 요거 이름 정의를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요거를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름을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 틀린 거 고쳐주면 되겠죠. 고쳐놓고 확인. 그리고 나면 다시 이름 관리자로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름이 정상적으로 이제 수정이 된다 안 된다 확인해주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시나리오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다. 시나리오 2번의 이름은 수익률의 감소다. 그렇게 해주고 원래는 아까 수익률이 20%가 들어있었는데 그때 수익률을 23%, 18%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요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볼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예측의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 가상 분석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추가요.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추가 대여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부터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 거의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익률의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변경셀이요. 변경셀은 지금 당장 나는 이제 수익률을 23%로 우리가 변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변경셀은 우리 지금 수익률이 들어있는 H의 17번 셀이요.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20%가 이제 23%로 이제 우리가 변동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 써주고 변경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이 이제 얼마로 바뀌어?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가 H의 17번 셀, 그 셀을 우리가 이제 수익률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수익률이라고 뜨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은 20%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0.2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값이 이제 0.인데 이거를 이제 얼마로 우리가 변경할 거예요? 우리가 23%로 이제 설정을 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3%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시나리오의 이름은 수익률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변경셀은 똑같겠죠. 어차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을 또 입력하라고 떠요.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그때 수익률은 18%로 우리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추가시킬 필요는 없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요약해서 볼 거니까 우리가 요약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보고서의 종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만든 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니까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결과 셀이요. 지금 우리는 수익률이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요 HA 15번 셀에 들어있는 수익률의 합계가 얼마가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 셀에 지금처럼 HA 15번 셀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현재 값은 20%일 때 그때 이제 수익액의 합계가 지금 원래는 이만큼이다. 그때 이제 수익률이 23%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수익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고 수익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8%로 감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액의 합계는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때 지금 얘를 봤을 때 이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수익률이다, 수익액의 합계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을 잘못 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정답과 일치해야 되고 오자로 인한 그런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수익률이다, 순이익의 합계다, 수익률의 증가다, 수익률의 감소다 해서 이런 곳에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으면 그냥 0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로 인한 그런 부분 점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자가 있나 없나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 이름을 잘못 썼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나리오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작성해놓은 그 시나리오를 편집을 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다시 만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률이다. 수익액의 합계다. 요거는 이제 이름 정의 한 개 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요 시트를 싹 다 이제 삭제한 다음에 이름 정의한 거 그거 이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이 요약 시트는 분석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우리 분석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작업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크게 어려운 뭐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